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경영학과 교수 안범용입니다. 지금 이 과목은 국제관광경영학과 2학년에 개설된 관광자원 해설론 첫 주 동영상 강의입니다. 먼저 행정적인 얘기부터 하죠. 동영상 강의는 평균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한 개로 안 만드십니까 하는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은 8월 27일 목요일 2시 30분입니다. 길게 하니까 길게도 해봤는데 하기도 싫었고, 근데 길게도 해봤는데 길게 하니까 기술적인 이유로 역시 잘 안 돼요. 올라가다가 또 에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5분 내외로 3개의 동영상으로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동영상의 제목은 자원관광자원 해설론이라 자해 1.1, 자해 1.2, 1.3, 다음 주가 되면 2.1로 가겠죠. 그래서 3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져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득이하게 3개로 나누어지는 점에 양해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 해설론은 전반적으로 자원 해설에 관한 과목입니다. 앞으로 이 4차 산업시대 또 관광산업의 변화 여건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유망한 자원 해설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관광자원 해설론은 2학기 때는, 해마다 2학기 때는 영주 부석사를 가고, 그 다음에 사과밭에, 당일 관광으로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따고, 또 무선마을이라는 데를 가서 또 이쁜 사진 촬영도 하고 하면서 하는 자원 해설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소마다 사과밭에서는 농부 아저씨가, 부석사에서는 전문 문화유산 해설사가 해설하는 것을 듣고, 또 무선마을에서는 또 해설 없이 그런 실습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학기에 영주 부석사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어떤 과제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각자 설에도 갔다 오는 것과 안 갔다 오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은 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난 학기 여러분들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부 조원 명단을 제출하는데 혼선이 있었고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설명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 해설은 교재는 요 책입니다. 관광자원 해설 이야기로 풀기. 관광자원 해설 이야기로 풀기. 출판사는 백산입니다. 백산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박희주. 교내 군내서점에는 아마 오늘 갖다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갖다 놨을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군내서점에서 구매를 하시던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던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단 교재는 있어야 합니다. 교재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수업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부수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적은 똑같고요. 동영상 강의 2번째, 3번째에서 지난 학기와 같은 강의 운영 규정을 설명을 합니다. 동영상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 그대로 얘기하니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읽어보지 않고 그런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대답 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내는 거는 뭐 거기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행정적인 얘기는 이걸로 됐고요. 그 다음에 출석 확인용 인터넷으로 할 때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가능한 한 리포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 저의 수업은 따로 딱히 리포트를 골치 아픈 리포트는 안 했죠. 이번 학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 강의로 계속 해야 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중간고사까지는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어저께 뭐 200몇 명, 300몇 명 나오다 440몇 명이 또 나왔다고 그러죠. 난립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속에서 리포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리포트는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에서 리포트는 리포트 용지에 출력해서 파일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난 학기 저도 몰랐었는데 성적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도어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거기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올리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에서 부과된 리포트는 양식을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어쨌든 모토는 그렇습니다. 수업은 재밌게, 학점은 후하게. 지난 학기 학점 받으신 분들은 후하게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배려를 해서 성적을 냈으니까요. 네, 그러면 공식적인 얘기는 다 된 거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주 2주차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학기 강좌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 대면 수업을 하겠다. 그래서 기대도 많고 흥분도 되고 했는데 갑자기 광화문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또다시 저기를 하게 생겼죠. 특히 2학년 여러분들도 지금 혼선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뭐 항공사 난리치고 여행사 문 닫아 틀고 호텔은 뭐 대실도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관광산업이 계속 갈 건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마구 들 수 있죠. 속상하기도 할 거예요. 나 다시 시험 봐서 다른 학교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하고 2학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허튼 소리 안 합니다. 관광산업은 유망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냉정한 얘기지만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목만 나오니까 이상하네. 귀신 조금 미룰게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경제사회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또 올라가고 합니다. 우리도 뭐 금융위기도 겪고 했죠. 근데 이렇게 오르막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뭐 일자리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게 내리막이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는 이 내리막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만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라 하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여행사가 한 22,000개, 23,000개 정도 있다고 그러죠. 아마 이번 사태로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오르막에서 취업을 하면 갑자기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내가 속한 회사나 그런 것들이 딱히 우수하지 않은 회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럴 확률이 많죠. 근데 여러분이 졸업을 하시고 다시 사회에 나갈 때는 굉장히 건전한 관광산업 시스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관광산업이 그렇게 유망합니까? 교수님 전공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늘상 하듯이 유망하지 않다 그러면 접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에도 지금 대학교 4학년짜리 아들내미가 있지만 여러분한테 유망하지 않은데 유망하다고 얘기하는 건 사기입니다. 사기. 자, 그럼 유망하다는 근거를 대보세요. 늘상 1학기 때도 매번 얘기를 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이번에 확진자가 늘어난 것도 광화문 사태도 있고 뭐 사랑교회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8월 광복절 연휴하면서 굉장히 이동이 많았죠. 좀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그걸 못했죠. 이 와중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와중에도 놀러 다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맞죠? 제주도 바글바글 하죠. 인간이 존재하는 한 관광산업은 바뀌질 않습니다. 망하질 않습니다. 단 형태는 바뀌겠죠. 쉽게 여행사를 얘기를 하면 여행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의 구조가 항공기 좌석, 호텔 객실을 미리 사놓고 중간에 중개하면서 비싼 값으로 관광객들에게 팔았죠. 근데 지금은 그 구조가 바뀌었죠. OTA죠.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그죠? 그런 쪽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에 적응을 하는 기업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안 하겠죠. 지금 뭐 많은 여행사들이 그렇게 변신을 하려고 하죠. 하려고 해도 못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쉽게 또 예를 들 수 있는 건 항공산업이요. 어저께 뉴스를 보면 대한항공은 기내식을 만드는 대한항공 자회사를 팔았다고 그러죠. 판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죠.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항공사는 다 망하게 생겼죠. LCC나 LCC는 저비용 항공사, 로우 코스트 LCC 캐리어, 로우 코스트 캐리어, 낮은 가격으로 운반하는 회사. FSC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처럼 FSC는 풀 서비스 캐리어, 기내식도 주고 모든 걸 제공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망하게 생겼죠. 난리가 났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태국이나 그런 몇몇 나라들은 벌써부터 망하는 항공사를 아예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그 나라도 경제적으로 영국도 그렇고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그 나라도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항공산업, 이 관광산업이 갖는 파급력, 고용력은 무지무지 큽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국가의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초래를 하죠.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사라 하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갖고 그 회사가 잘 되면 쉽게 말하면 대한항공이 잘 되면 대한항공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의 세금으로 일개 회사를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득이 나면 그 회사가 다 먹고 이런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불공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맹점이거든요. 그 회사가 망했을 때는 그 국가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로 인해서 또 국가 경제가 침몰하는 수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선진국도 그렇고 중진국도 그렇고 지금 당장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으면 살리려고 무지애를 쓰죠.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여러분과 희망 고문을 했죠. 다음 주면 될 거다. 다음 달에는 학교 갈 수 있을 거다. 하루하루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나 자신을 학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희망 고문 하지 맙시다. 아예 길게 잡읍시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건 여러분과 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잘못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외부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여기서 시불시불하고 욕하고 승질내고 화내봐야 바뀌는 건 없어요. 지난 1학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제대로 잡히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잡히는 게 없었어요. 이번 학기 또 그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깐 지금 사실은 월요일부터 동영상 녹화, 지금 목요일이라고 그랬어요.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하면서 되게 하기 싫었어요. 또 길게 느려보다가 또 에러나고 하니까 막 짜증나고 던져버리고 싶고 때려 부시고 싶고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외부 요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승질내면 나만 상해요. 나만 사이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잠깐 다시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교수님 그래도 관광산업은 비전이 없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전과 하시면 됩니다. 동의대학교는 전과 제도가 무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전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유망합니다. 단 멍청하게 책만 교수가 하는 책 갖고 시험 봐서 A 맞고 한다 그러면 어느 분야도 앞으로는 유망한 분야가 없습니다. 지금 변하고 있죠.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배달하는 문화가 발달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만나는 걸 꺼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VR, AR 가지고 여행지를 보면서 즐긴다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그건 혹할 수는 있어요. 뭐 한동안 VR 체험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게임방 같은 거. 근데 그닥 압니다. 왜? 지금은 비대면 시대라고 그러죠. 비대면하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코로나라는 감염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대면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고 부딪히고 싶습니다. 그건 우리의 유전 인자 속에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도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 혼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무리를 지어서 살죠. 이거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이런 유전 인자가 바뀌려면 적어도 수천 년이 걸리겠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단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다음의 관광 형태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살아날 놈은 살아남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그룹에 들어갈지 도태되는 그룹에 들어갈지는 각자의 역량입니다. 여기서 역량이라 하면 영어를 잘하고 컴퓨터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역량이라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해서 뭐 토익 몇 점 맞고 뭐 해서 좋은 회사 가고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의 얘기가 현실이 돼가고 있죠.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가 뭡니까? 화내지 마세요. 화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맨날 뉴스에 나오죠. 지금 코로나 태풍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택시 기사님하고 싸우고 버스 기사하고 싸우고 지하철에서 마스크 썼네 안 썼네 싸우고 지랄하고 경찰서 가고 벌금 내고 난리예요. 다 온 나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방학 때는 자문회의랑 심사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요청이 와서. 공무원들도 정신이 없어요. 공무원들도 온 나라가 지금 학교 시스템도 그래서 총무과하고 총무부하고 뭐 학사지원과하고
만나면 안 됩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만날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하고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가야는 지금도 이 동영상이 가끔 4개가 될 수 있거든요. 찍다가 재난안전 문자가 오면 스톱이 돼 버립니다. 방법이 없대요. 그건. 삼성 핸드폰에다가도 전화를 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가야도 지금 난립니다. 점심때도 지금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도시락을 주문을 하고, 여기 한솥 도시락에 도시락을 주문하고 가서 픽업해 갖고 와서 연구실에서 먹습니다. 식당에 가면 불안합니다.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착실하게 씹을 해야 세월만 갑니다. 뭘 할 건지, 어떻게 버텨낼 건지 그거에 관해 고민하시고, 이 자원 해설에 관한 이론적인 수업은 2주차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와 달리 이번 학기는 좀 더 재밌게, 그렇다고 제가 무슨 팽수 옷을 입고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난 학기와 달리 오전에 몇 과목을 녹화를 했는데 하면서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수업을 듣고, 성적은 뭐 원칙대로 30% 최대한 여러분을 배려해서 학점 후하게 줄 거고, 그러나 학교에서 또 얘기가 있겠죠. 지금은 1차적으로 중간고사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추 돼서 동영상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동영상 2,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 해설이기 때문에 자해 1-1, 자해 1-2, 1-3, 다음 주가 되면 2-1, 2-2, 2-3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자해 1-2, 1-3은 뭐죠? 네, 강의 운영 규정에 관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착실하게 들으시고, 거기에서 리포트가 나갑니다. 리포트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래 한글로 작성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도어 시스템 상에서 그냥 한 줄 적어서 올리면 됩니다. 리포트 내용을 잘 듣고 리포트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출석 인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강 정정 관계로 이번에는 길게 주죠. 9월 19일까지 정정하고도 들을 수 있게끔. 그거를 처리하는데 지난 학기에 무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게 있으니까 잘해봅시다. 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요거를 할 거고요. 1-2, 1-3의 강의 운영 규정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리포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으로 관광자원 해설론 1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